자, 취업의 뉴스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였죠. 일학습 듀얼 시스템, 그러니까 병행 시스템 도입이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계략을 보면은요. 올해까지 정부는 1,300개 정도 이 기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고요. 일학습 병행제,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동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 동안은 철저하게 현장, 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1년 동안 기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장 잘 맞는 인재를 육성이 돼서 그 회사에 입사하기에 가장 또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기업체에서 근무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적지 않은 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학습근로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고요. 훈련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21만 원 정도의 별도 또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벌고 일도 배우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제도입니다. 네. 자, 꽤 괜찮은 제도인데요. 화면은 무슨 현판식 같기도 하고요. 예, 간담회 하는 그런 장소 같이 보여요. 현판식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 기자 설명회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솔트웨어라는 작지만은 정말 꽤 괜찮은 회사였었는데요. 이 솔트웨어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1호 기업입니다. 이 1호 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실제 구직자를 직원으로 선발을 했고 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1호라고 해서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 모두 29개, 그러니까 1호라고 해당될 수 있는 29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어제 솔트웨어에서 인증식, 그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방한함 장관이 이 기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일학습 병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의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선진국 같은 스위스, 독일의 어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학교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요한데. 네. 자, 방한함 고용부 장관 말 들어보셨는데 학생들을 고용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네. 기업한테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학습 병행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참여 학생들을 유도해야 되는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한함 장관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거고요. 특히 이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이 사이에는 실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중 이사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중소기업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지금 눈높이는 도저히 지금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서 중소기업도 먼 장대를 향해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송영중 이사장 설명에 덧붙여서 그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요. 네네네. 올해 1,300개 정도의 기업체를 지금 이 일학습 병행제 제도를 통해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10,000개인데요. 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낯선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일단 이 1,300개 업체 중에 상당수는 지금 명장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학습 병행제 자체가 일종의 도제, 그러니까 선배들의 일을 하는 거를 후배들이 어깨 넘어서 보고 배우는 그 일종의 도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명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숙련 기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먼저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한테 이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시킨 다음에 기타 중소기업과 여타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이 정부의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과 취업 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해결한다는 게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동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방 장관도 강조를 하고 송지 이사장 강조했지만은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 내역을 보면은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단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트레이너가 또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교재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800만 원. 그 다음에 교재 자체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또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 밖에 뭐 이 교육 훈련을 담당할 전문 직원을 또 둔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와의 이 차별성입니다. 이 기존에 있던 제도라는 거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고 선고 출신들은 일정 부분 현장에서 교육받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도 그냥 잡일만 하고 허드렛 일만 하고 한 6개월, 1년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라는 이게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기업들과의 필요성, 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교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성기 이사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이른바 포워드 러닝 시스템에서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이른바 백워드 러닝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학습 병행제 물론 시작은 독일, 스위스 선진국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지금 1년 만에 점점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가 더 확산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이 해결되고 우리 청년 구직난이 좀 더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장 소식 살펴봤는데 작년에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자리 잡아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기업과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